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우리 정주진 박사님과 또 의미 있는 그 일제시대의 김일성의 만주 그 빨치산 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일성이가 그 당시 88 여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사실상 만주에서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소련의 또 유명한 그 베리아라는 사람이 또 김일성의 또 큰 후원자 내지는 배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베리아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88 정찰여당 이제 김일성이가 소련령으로 넘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정찰 활동하다가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2차 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동 소련군 정찰부대에서 그 빨치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88 정찰여단을 결성한 게 1942년 6월이거든요. 1942년 6월 달에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적 후방을 때리나 일본 후방을 때리는 게릴라로 양성한다. 그래서 정찰용과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게릴라 코맨도 영어로 코맨도 영어를 키운다. 이래서 교육은 낙하산, 그리고 스키, 뭐 이런 게릴라 교육을 키우는데 김일성도 그 제1대대장으로 제1대대장 편이 되어서 조선인들만 있는 부대가 제1대대. 제1대대 그 조선인들만 편입이 돼갖고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기 전에 소련 측하고 중국 측 자료가 발굴되기 전에는 이 88 정찰에 대한 약간 실체도 몰랐거니와 그 후에 88 정찰여단이 그나마 극동 소련군에 어느 부대하고 연결되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국구 기자가 일본에 가서 그 소련에 가서 인터뷰한 코바렌코도 극동소련군 총사령관 부관이었는데 코바렌코 말로는 이 88 정찰여단은 극동소련군 어느 전선에도 속하지 않았다. 다만 제2 극동전선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바르포스크 근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시 명령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요렇게만 증언을 남겼거든요. 김국구 기자한테. 근데 그 뒤에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발굴 나온 게 그 내무임무위원회 그러니까 저 스탈린 대숙청을 주도했던 소련 정보기관 엔카베데에 거기에 간부 출신 수도 플라토프 하는 사람이 1994년 회고록을 서방에서 냈어요. 회고록을? 근데 거기 보면은 수도플라토프는 내무임무위원회 산하에 특수임무국이라고 있었다. 내무위원회. 그 특수임무국장이 자기가 지냈다. 그래서 이 특수임무국은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격하고 난 이후에 소련의 변경지역에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그래서 그 수도폴라노프 회고록을 보면은 그 특수임무국은 게릴라 부대들을 양성해서 대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수목적 강화여단이라 하는 특수부대들을 조직해 나갔다. 그게 이제 중국, 베트남, 인데 많이 조직해 나갔다. 중국, 베트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소련 관할 지역에는 소수민족 공산주의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묶어서 특수목적 강화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기에 1941년 기준으로 한 16개 부서가 그 자기 산하에 있었는데 그 특수임무 강화여단에 2개가 극동하고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이 수도 플라토프가 말하는 특수 임무국의 특수 목적 강화예단의 예.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높다. 게, 예, 그 김충석 씨라고 북한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은 것인데, 박사 논문에 예. 이 양반이 인용해서 그걸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김충석 박사는 유추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예. 그 당시에 88 정찰인단이라 하는 용어를 쓰는 부대가 예.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아프가니스탄. 그래, 이런 걸로 봐서 예. 수도 플라토프가 말하는 예. 특수임무 강화예단이 예. 말하자면은 제88 특별 정찰여단 예. 일 것이다. 예. 높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예.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예. 그 정언들이 예. 계속 이제 보면은 그 냉전이 끝나고 여정이라 한 사람이, 여정. 네, 우리나라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예. 붉게 물든 대동강, 붉게 물든 대동강. 이걸 1991년도에 발간했는데, 예. 이 책에 보면은 여정이라는 인물이 예. 그 당시에 예. 88 정찰여단에 있었던 조선인들, 예. 김일성 이외에 예. 조선인들, 김책도 그 있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김책도 남일 뭐 이런. 남일. 예.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 지배청에, 예. 대를 이어오는 지배청에 다 그 사람들 후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여원에 쓴 여정에 쓴 책에 보면 예. 그 여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양반은 이제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예.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일본이 몰락하고 나서 붕괴되고 나서 중국 국민당하고 중공군하고 예.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국공대전. 네, 국공내전 때 공산당에 예. 모택동 군대에 가담했다가 예. 국내로 돌아가지고 예. 북한군 사단의 정치위원까지 하다가 어허. 이랬는데 1959년도에 연안파 숙청이 있었죠. 예. 김일성이가 모택동 예. 산하 군대에 있던 출신들을 예. 모조리 숙청을 한 거야, 이거. 예. 김두봉. 그 숙청할 적에 감옥에 10년간 복역하고 나와서 예.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반감이 많은 사람이죠. 예. 이 양반이 쓴 책에 보면 예.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자기가 최원이라 하는 사람을 안다. 최원, 외사입니다. 최원. 네. 예. 그 최원은 예. 제2극동 전선 소련군 제2극동 전선 정찰부대장 소르킨의 소르킨. 예. 직속부하였다. 직속부하. 네. 근데 이 최원이 하는 말이, 예. 이 소르킨은 베리아가 극동 지역에 보낸 사람이다. 아하. 그래서 그 내무인민위원회 예. 스탈린 대수청을 주도했던 그 NKVD의 책임자 베리아가 예. 그게 원동방면, 예. 이제 극동방면 책임자가 바로 소르킨이다. 예. 이래 정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공식 표면상에서는 극동소련군 제2전선 정찰부대장 예. 소르킨 이랬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내무인민위원회 극동지역 책임자다. 예. 이거는 뭘 말하느냐? 바로 베리아의 군대였다. 베리아의 군대였다. 네. 그 거리의 군대였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거기서 예. 김일성은 소르킨하고 예. 매우 친밀했다고 최원이 정언을 남겼습니다. 아, 최원이. 예. 네, 최원이 여정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 소르킨 소장은 베리아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소련 국가안전위원회 예. 원동방면 책임자였다. 예. 그 국가안전위원회 이제 번역상이야. 이거는 NKVD를 번역한 거죠. NKVD라 그러면 이게 지금 내무인민위원회 오늘날 KGB의 전신. 예. 네. 그 책임자였는데 예. 동부 항일연군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했다. 아하. 예. 그러고 그런데 소르킨은 예. 김일성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88 예단에 예. 내부 동향을 김일성을 통해서 손금 보듯 다 장악하고 있었다. 아, 그렇군. 예.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이 이제 그 최원의 말입니다. 예, 최원의. 88 정찰 있을 때 모스크바에 2번 갔었는데 예. 그것도 다 소르킨이 주선했다. 아, 소르킨이 주선하고 그럼 베리아를 만났겠고. 네, 가서 뭘 어땠는지도 모르지만 최원은 보니까 소르킨이 주선하고 김일성을 모스크바에 2번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박은영하고 경쟁, 그 지도자 전쟁에서 보면 유리한 예, 고지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선점하게 있는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됐네,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박은영하고 그 경합 관계를 전부 말씀드렸지게 그 모스크바에 1942년 7월달에 갔는데 예, 그때 가기 전에 예. 벌써 이렇게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죠. 아. 그런데 그 당시에 샵신이라든가 예, 극도성의 총사령부에서는 김승희가 어떻게 예. 베리아의 시임을 받는지를 몰랐는데 그렇죠. 이런 정원을 네, 보면은 보니까, 아구가 맞느냐. 예, 앞뒤가 맞느냐. 그 보면 참 우리가 그 당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자료를 나름대로 통해서 나온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쉬었다가 지금 그러면 계속 우리 김일성이가 그 소르킨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소르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르킨하고 관계 그러면 김일성이가 확실하게 북한 그 박은영이하고 이익이 된 그 배경 좀 그걸 또 이해가 될지.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